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교재 세 번째 시간으로 시니어 일부, 시니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실적 정의의 세 번째 부분인 고객 점유, 커스터머 쉐어 관점에서 본 시니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마케팅 영역에서는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라는 용어 대신에 고객 점유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 이유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경우 새롭게 등장할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수명 연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공공 영역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고령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점차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고객을 새롭게 유치한다, 애퀴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인식시키고 회상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정책이나 제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어쩌면 이것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예전에 마케팅 활동으로 100만 명을 모집한 경우가 있는데 이 단계를 회상해 보면 어떻게 많은 고객에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서 초기 구매까지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자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을 어렵게 유치하게 되면요. 이 고객들은 초기 구매 이후에 이탈, 즉 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에 따라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객들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객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객은 다시 반복 구매, 재구매를 할 거고요. 또 나가서 다른 제품을 한번 사보고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보는 이런 식의 추가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죠. 특히 또 고객이라는 관점에서는 고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보하고 있고 연락할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말로 펄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펄미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잡은 고객, 한 번 구매를 일으킨 관계를 맺은 고객에 대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요. 두 번째로 이제 C 공간에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디지털 통합 관점에서도 고객 점유라는 시니어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의 전환 작업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은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비대면에서 넘어서서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이 결합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하이브리드된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런 화상회의, 가상세계에 더욱 친숙해지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 속에서 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심지어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되고 같이 함께 콘서트를 참여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런 가상의 세계가 디지털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자기의 아바타, 부캐릭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미디어 이용도 보면요. OTT라고 오버 더 탑이라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니어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예술 동아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술 강사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고요. 밴드에 들어간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동영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다시 예약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동 동선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오프라인 속에서 교통을 활용해서 한 30분 이내의 공간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점차 전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있지만 지금 이것을 보는 제 고객들 중에 한 10%는 미국에서 보는 분들인데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이전에 시니어가 집과 그 30분 이내의 거리에 움직이는 동선 속에서 보고 노출되는 것에서 마케팅과 어떤 구매와 유치가 활성화됐다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동산 속에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추석이나 이런 설날 때
같이 가족 화상회의를 하셨다는 분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처럼 메타버스 속에서 아주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니어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디지털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특히 이러한 것이 공공의 정치 행위라든지 아니면 구매 이런 데 있어서도 따라가고 그 통합된 동선이 더 넓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고객들이 이동하는 동선 속에 우리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특히 신뢰하는 만약에 유튜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제공하는 것들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추천과 제품 구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구매, 문화활동 등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시니어는 이전에 그 오프라인 중심의 동선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동선까지 확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 점유 관점의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이런 세대 통합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니어는 고객 개인으로서 시간을 점유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로 확대되는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대 통합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니어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을 고려하는 세대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도 죽음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삶을 더욱더 알차게 살면서 흔적을 남기고 기록하고 이러한 것들에 전념하는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막에 대해서 시니어는 시대의 정신에 부합한 유산을 남기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니어의 마무리 장면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젊은 세대, 특히 손자녀, 그들과 방문하고 그들을 통해 삶에 뭔가를 남기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그랜드 페런츠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코노미죠. 즉 이분들이 손자녀에 대한 쓰는 비용의 약 절반 이상을 시니어들이 부담하는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되는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손자녀에게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랜드 페런츠 이코노미의 그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되거나 같이 관계를 맺을 분이 없는 경우에 또는 이미 시니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그 접근도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러한 반려동물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속, 즉 신탁 상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는 이미 반려동물 그 신탁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는 삶의 통합 관점에서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세대 통합의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니어에 대해서 또한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시니어의 변화라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를 통해서 건강과 돈, 시간의 변화의 방향, 그리고 통계를 통해 건강과 돈, 시간의 변화의 속도, 그리고 시니어의 변화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니어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그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싶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면 먼저 시니어 삶,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시니어 라이프라는 어떠한 교재 같은 그러한 그 기본 교재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시니어 라이프에 기반한 비즈니스 어프로치 접근법을 설명하고 싶고 끝으로 대학에서 많은 실버 관련된 학부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개론서를 던져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 약 100강 정도까지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혹시 저에게 방향성으로 보시고 코멘트라든지 또 조언이라든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연말까지 계획하는 그 집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